안녕하세요. 술한잔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최근에 개봉한 혹은 재개봉한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극장이나 OT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리뷰를 업로드하는 영화들 말고도 그 사이사이에 개인적으로 고전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못 보고 지나간 영화들이라든지 등등의 작품들을 저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치 퀘스트 클리어하듯이 관람하고 있거든요. 영화를 본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접한 영화들을 그냥저냥 스쳐보내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게라도 리뷰를 해두면 저의 영화 구력도 조금 상승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 술한잔 유튜브 채널 내에 저만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10편 남짓 쌓일 때마다 때때로 이렇게 영화별 짤막한 리뷰를 만들어 보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김혜리 평론가님이 신의 20일에 기고했던 영화의 일기라는 제목을 끌고 왔고요. 깊이는 전혀 없는 영화 소개 수준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순서는 영화를 관람한 순서일 뿐 순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일기 1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세르지오 파블로스 감독의 클라우스입니다. 산타의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레퍼런스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클라우스라는 제목은 우리가 자주 일컫는 산타클로스의 클로스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세대에 대한 측면, 마을의 두 원수지간 간의 화합의 측면 등등의 이야깃거리가 있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제17 포로수용소입니다. 빌리 와일더는 정말 엄청난 거장이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특히 뜨거운 것이 좋아, 검찰 측 증인 같은 영화는 무조건 별 5개를 주고 싶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두 편만큼은 아니지만 제17 포로수용소도 충분히 좋은 영화였고요. 결국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하는 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부를 축적한 인물이며 혹은 군대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지점이 조금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혹시라도 빌리 와일더 감독 영화가 재개봉하게 된다면 그의 어떤 영화라도 리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영화는 빅터 플레밍의 두 영화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오주의 마법사. 두 편 모두 고전 헐리우드 최전성기에 공인된 걸작이죠.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었는데요. 뒤늦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감독이 빅터 플레밍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두 영화 모두 제작 과정 동안 감독이 많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5대 메이저 영화사의 힘이 막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감독들은 제작사에 고용되어서 편집권도 없이 영화를 찍기만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화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등등의 상황들이 발생하면 감독들이 쉽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편 모두 규모가 상당한 대서사시 같은 영화였고요.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지 더욱 거대한 감흥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두 영화였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영화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를 소재로 하는 두 편입니다. 조단테의 식인어 파라나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피라나2. 사실 저는 제임스 카메론의 피라나2를 볼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시리즈 물이다 보니 1편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단테 감독의 작품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조단테 감독과는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제임스 카메론 영화는 대여섯 편 정도 만난 이력이 있어서 그의 세계는 조금 익숙하더라고요. 두 편 모두 장르 영화로서 재밌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고어물도 꽤 좋아하거든요. 각 영화별 흥미로운 지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인어 파라나에서는 피라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냉정시대의 전쟁의 산물로 개발되었다는 설정이 흥미롭더라고요. 피라나2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엄마와 아들 간의 성적인 기우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피라냐가 진화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지점도 재밌었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피라냐를 소재로 한 다른 시리즈들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앤드류 스탠튼 감독의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입니다. 소사를 원작으로 하는 거대한 규모의 판타지 영화죠. 아마도 디즈니에서 일종의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세계관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요. 워낙 평론가들 평이 좋지 않아서 별 기대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특히 CG는 정말 좋았습니다.
봤습니다. TMI로 저의 인생 미드라고 생각하는 브레이킹 배드의 브라이언 크랜스톤 배우가 작은 역이지만 얼굴을 비추는 게 반가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최초 기획 단계에서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번째와 9번째 영화는 앞서 언급드린 빌리 와일더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이름의 감독님이시죠. 잉마르 베리만의 두 편 산딸기와 외침과 속삭임입니다. 두 편 역시 공인된 걸작이라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소 무리하게 이분화를 해보자면 산딸기는 상대적으로 형식보다는 이야기 혹은 드라마가 강렬한 영화였고, 반대로 외침과 속삭임은 형식이 두드러지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침과 속삭임에서는 색의 대비, 동선 등등이 세밀하게 직조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두 영화 모두 좋았지만 굳이 꼽자면 저는 산딸기가 더 좋았습니다. 특히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 보리의 악몽 시퀀스는 굉장히 기묘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걸작 단편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베리만의 영화를 4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7의 봉인과 페르소나, 그리고 언급드린 2편까지. 제7의 봉인과 페르소나 역시 산딸기와 외침과 속삭임과 동일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자는 스토리 혹은 드라마가 강렬한 영화였고, 후자는 형식이 장점인 영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향후 베리만 영화들을 만난다면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영화는 코바야시 마사키 감독의 할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이번 영화의 일기 1탄의 10편의 영화 중 최고작이자 단독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코바야시 마사키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찾아보니 대단한 거장이시더라고요. 할복은 196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무라이 집단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휴머니즘, 플래시백을 이용한 마치 고전 할리우드 탐정 영화를 보는 듯한 멋진 플롯, 수평 수직의 형식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코바야시 마사키라는 이름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히 드는 영화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의 일기 1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금방 10편은 또 쌓일 것 같은데요. 여력이 될 때 보시는 분이 있든 없든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영화의 일기 2탄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